1급소에만 산다는 도롱뇽이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의 숲 진짜 주인이 누군지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금지된 군사초소가 카페가 된 자리까지 6km 서울 비밀 산보 시작하겠습니다.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3번 출구로 나와 100m가량 걸어가면 경복궁역 3번 출구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버스를 타시고 상명대 새검정교회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되는데요. 6정거장 대략 1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차 다니는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새검정 파출소가 나와요. 파출소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그 길로 100m만 가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보입니다. 바로 오늘 코스의 출발점이자 첫 번째 목적지 새검정이에요. 새검정 하면 어감이 좋은데 사실 반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조반정 때 반정군들이 광해군 폐위를 논의하며 칼을 씻고 날을 세운 곳이라고 해서 새검, 즉 칼을 씻었다는 꽤 무섭고 살벌한 이름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조선시대 때 이곳 계곡물이 진짜로 씻어낸 건 칼이 아니라 역사였어요. 왕이 죽고 나면 국가에서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하잖아요. 그 실록이 완성되고 나면 사관들이 목숨 걸고 썼던 초고, 그러니까 메모지 같은 거죠. 그걸 모두 챙겨 이 새검정 계곡으로 가져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맑은 물에 먹물을 싹 씻어내서 글자를 지워버렸어요. 이걸 세초라고 부르는데요. 국가의 1급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귀했던 종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조선만의 특별한 의식이었던 거죠. 피비린내 나는 칼을 씻은 곳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500년 조선 왕조의 가장 은밀한 비밀과 뒷이야기들이 저 맑은 물속으로 하얗게 지워졌다니 뭔가 좀 낭만적인 곳 같아요. 화려한 궁궐도 좋지만 이렇게 동네 사람들의 산책길 옆에 있는 장소에 숨어있는 스토리도 재미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서울 골목 여행의 묘미이기도 하죠. 이제 저도 복잡한 걱정을 새검정물의 사초처럼 씻어버리고 진짜 1급수 도롱뇽이 사는 숲길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숨겨진 계곡이 나온다더니 계속 주택가야?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가니 갑자기 계곡이 나와요.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3분만 더 걸어 올라가면 이 길이 맞나 하는 의심이 감탄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런 서울의 숨은 코스 계속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어디 데려다 드릴지 기대해보세요. 여기 계곡물 소리 들리는 이곳, 오늘의 다음 목적지 백사실 계곡의 입구예요.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서울 도심의 1급수에서만 산다는 도롱뇽이 있다고 해요. 가재도 있고 버들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시골에 친척이 없어서 도롱뇽을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남아시아의 그 도마뱀 같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잘 봤는데 지금은 도롱뇽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겠지만 들어가지 말란 표시가 많아서 더는 못 들어가겠어요. 도롱뇽은 이제 못 찾을 것 같아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산속에 능금마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니 거기를 들렸다 가보려고 해요. 백석동천, 도교에선 신선이 사는 별천지를 뜻하는 말이래요. 누군가 이 숲을 자기만의 낙원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계곡 이름이 백사실 계곡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백 년 동안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오성과 한음의 그 백사 이항복 대감의 별장이겠거니 하고요. 근데 2012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옛 문헌을 다 뒤져봤더니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바로 추사 김정희, 조선 최고의 예술가잖아요. 그 안목 높던 사람이 여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 땅을 사들여서 자신만의 별장을 지어 아지트로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은 집도 정자도 다 사라지고 주춧돌만 남아있지만 추사 김정희가 여기서 앉아서 들었을 계곡의 물소리와 지금 계곡의 물소리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라 땅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트레킹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반전 스토리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능금마을도 출입 통제를 한다고 하네요. 조금 아쉽지만 환경 때문이라고 하니 지킬 건 지켜야죠. 다시 트레킹하러 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백석동천, 그걸 바위에도 새겨놨네요. 옛날 사람들도 정말 똑같이 느꼈나봐요. 여긴 진짜 특별한 곳이다 하고요. 저도 직접 걸어보니까 험하지도 않고 계곡 소리 들으면서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아직 신기할 정도고 여러분도 꼭 한번 직접 와보세요. 자, 이제 옛 양반들의 놀이터였던 백석동천을 뒤로하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 볼 거예요. 계곡길을 빠져나오면 자연스럽게 아기자기한 부암동 주택가 골목으로 이어집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 내민 꽃나무들이랑 개성 있는 단독주택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기에서 3,400m, 넉넉히 10분 정도만 걸으면 오른쪽으로 탁 트인 뷰와 함께 노란색 건물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여기가 옛날 인기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이성균 씨 집으로 나와 엄청나게 유명해진 산모퉁이 카페입니다. 워낙 경치가 좋아서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며 쉬어가도 좋지만 굳이 음료를 마시지 않고 뷰만 봐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시 땀을 식히고 멋진 풍경 사진도 하나 남기셨다면 다음 목적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창의문 삼거리로 가기 위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내리막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산모퉁이 카페에서 길 따라 경치를 구경하며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창의문 삼거리가 나옵니다. 길 건너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새하얗고 반듯한 건물이 눈에 띌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다음 목적지 윤동주 문학관이에요. 보통 문학관이라고 하면 시인이 살았던 생가나 거대한 박물관 건물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건축적 반전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건물은 원래 문학관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고 해요. 옛날에 부암동 산동네 사람들에게 수돗물을 끌어올려주던 청운 수도 가압장과 거대한 물탱크 시설이었다고 해요. 용도를 다하고 버려져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이 공간을 헐어버린 대신 영혼의 때를 씻어주던 윤동주 시인의 시와 묘하게 닮아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문학관으로 재탄생시킨 거죠. 내부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외부만 촬영하고 저는 다음 목적지로 가려고 합니다. 내부는 직접 들어가서 느껴보셔야 돼요. 윤동주 문학관을 나오면 바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가면 시인의 언덕이 나옵니다.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학교 시절 이 인왕산 자락을 자주 올랐다고 해요. 별 해는 밤, 자화상 같은 시들이 바로 이 풍경에서 나온 거죠.
시인의 언덕을 내려와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왼쪽으로는 서울 도심이 훤히 펼쳐지고 오른쪽으로는 인왕성 바위벽이 쭉 이어져요. 걷기도 편하고 뷰도 좋고, 근데 사실 이 길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길이었다고 해요. 1968년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일 기억하세요? 그 사건 직후 청와대 뒷산인 이 인왕산 일대가 전면 통제됐다고 해요. 철조망이 쳐지고 곳곳에 군인과 경찰 초소가 세워졌다고 해요. 그렇게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숲이 시민들에게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50년 통제의 흔적이 가장 극적으로 남아있는 곳이 지금 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초소책방인데요. 원래 이 건물 무장한 경찰들이 24시간 동안 보초를 서던 경찰 제10초소였다고 해요.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총을 들고 감시하던 공간이죠. 초소책방을 나와서 길을 따라 5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되는데요. 이 길은 턱이 없는 무장의 데크길로 쫙 깔려 있어서 산길인데도 구두를 신거나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아주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숲내음을 맡으며 걷다 보면 갑자기 눈앞을 가리고 있던 나무들이 싹 사라지면서 서울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여기가 무무대 정만대예요. 서울에 참 많은 전망대가 있지만 이름이 꽤 특이하지 않나요? 무무대. 방금 전 초소책방처럼 사실 이것도 과거에는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 무장한 군인들이 밤낮 없이 매서운 눈으로 보초를 서던 경계초소였다고 해요. 적의 움직임을 단번에 파악해야 하더니 당연히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는 아찔한 절벽이 명당이었겠죠. 수십 년간 사람들의 출입을 막던 살벌한 철조망과 초소를 싹 걷어내고 이 길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서 종로구에서 이런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이제 이곳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팍팍한 도시에서 올라온 여러분도 이곳에서만큼은 무거운 마음의 짐과 복잡한 생각을 전부 비워내고 가시라 라는 뜻이라고 해요. 서울이란 도시는 정말 이런 곳곳이 스토리텔링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무대 정망대를 지나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수성동 계곡으로 가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정표 따라 쭉 따라가겠습니다. 여기가 수성동 계곡이에요. 근데 여기 진짜 황당한 반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자리 울창한 숲이 아니라 콘크리트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고 해요. 옥인 아파트라는 주거단지였다고 하는데 2011년 노후화된 아파트를 철거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스팔트랑 시멘트 밑에서 거대한 안반이랑 계곡이 그대로 살아서 나온 거예요. 300년 전 겸재정선이 그림을 그렸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다고 해요. 콘크리트 밑에서 50년을 버틴 거죠. 저기 투박한 돌다리 보이시죠? 저게 기린교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조선시대 돌다리가 여러 개 남아있긴 한데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돌다리는 이게 유일하다고 해요. 아파트를 지을 때도 이 다리만큼은 못 부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콘크리트로 덮어서 아파트 입구로 그냥 써버렸어요.
덮어두면 없어지는 줄 알았겠지만 덕분에 오히려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500년짜리 돌다리가 아파트 입구로 쓰이다가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뭔가 좀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계곡엔 또 한 명의 유명한 단골이 있어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너무 아름다운 무릉도원이 나온 거예요. 잠에서 깨자마자 화가 안견을 불러서 내가 꿈에서 본 걸 그려라 하고 했고,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예요. 근데 안평대군이 평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꿈속 낙원이랑 제일 닮은 곳이 이곳 수성동 계곡이라고. 안평대군의 무릉도원을 뒤로하고 이제 천천히 현실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내려오는 길이 또 묘해요. 계곡이 점점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 슬리퍼 끌며 나오는 동네 할머니들이랑 마주치거든요. 산속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동네였던 거죠. 여기도. 서울이 참 재밌는 도시죠. 수성동 계곡 끝에서 통인시장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골목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오늘 여행의 보상, 오늘 트레킹의 종착지 통인시장이에요. 세검정에서 시작해 백사실 계곡, 수성동 계곡까지 꽤 많이 걸어왔거든요. 다리가 이제 슬슬 아파올 때쯤 딱 도착합니다. 이 통인시장 명물은 엽전도시락이에요. 진짜 엽전은 아니고요. 시장 전용 엽전 몇 개 끊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직접 골라 담는 방식이에요. 도시락 하나 만드는데 시장을 두세 바퀴는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면 무조건 먹어야 하는 게 있어요. 기름떡볶이. 맵고 달고 기름지고 걷느라 털린 에너지가 이 한 접시면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걸어온 길을 정리해 볼게요. 칼을 씻고 역사를 지웠던 세검정, 추사 김정희가 숨겨놓은 비밀 정원 백사실 계곡, 별을 해던 시인이 올려봤던 언덕, 군사 초소가 책방이 된 자리, 콘크리트 밑에서 50년을 버텨낸 수성동 계곡, 그리고 엽전도시락까지. 서울이 겉으로 보면 그냥 빌딩이랑 지하철인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게 다 숨어 있으니 이번 주말 한번 직접 걸어보세요. 설명보다 발로 느끼는 게 훨씬 낫습니다.